안녕하세요. 영쌤입니다. 순차적 등교 계약을 하면서 평상시처럼 활동들이나 모둠 협업도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수업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등교를 해서도 온라인 툴을 활용하여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툴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은 빅캔버스인데요. 생각을 온라인상에서 기록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빅캔버스의 화면 구성과 기본 사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로그인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구글 계정으로 선생님들은 로그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가장 위쪽에 여기 아래 세모 표시 보면 이 공간이 워크스페이스라고 해서 지금 현재 계정의 작업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부터 보면 현재 이 화면이 홈 화면이고요. 다음은 공유 문서함입니다. 공유 문서함에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공유한 그런 파일이나 폴더가 현재 화면에 보이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 프로젝트는 폴더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 폴더 안에 포함되어 있는 파일들이 각각의 캔버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유받은 것들이 화면에 보인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다음 보관함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캔버스들을 보관함에 넣어둘 수 있는 것인데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정 부분에서는 현재 이 워크스페이스의 이름을 바꿀 수도 있고요. 빅캔버스는 유료와 무료 둘 다 각각 선택해서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이 계정은 무료 계정입니다. 무료 계정은 7개의 캔버스를 만들 수가 있고요. 유료 계정부터는 캔버스를 무제한으로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판 이용할 수 있으니 이거는 개인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홈 화면으로 돌아와서 캔버스 내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추가를 해서요. 여기에서 테스트라고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만들어졌죠? 이 프로젝트가 만들어졌고요. 이 안에서 보면 여기에 오른쪽 위쪽에 칸반보드, 캘린더, 리스트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볼 건지 현재 만든 형태대로 나오고요. 여기에서 보면 캔버스를 이 안에서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캔버스를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파일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여기에서 만들어 보면 템플릿이 있어요. 그리고 이 템플릿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씩 살펴보신 후에 만드시면 되겠는데 가장 기본적인 템플릿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캔버스를 이렇게 생성하고 나면 이렇게 화면을 나누어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왼쪽에는 여기 페이지가 있는데요. 페이지는 한 캔버스 내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몇 장 만들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 캔버스 내에 학생 개인별로 학생들에게 공유를 하든지 또는 모둠별로 공유를 할 수도 있겠죠. 일단 가장 왼쪽에 이렇게 캔버스 몇 쪽인지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화살표는 이렇게 줄이고 다시 늘리고요. 다음에 여기는 내비게이터로 해서 몇 페이지를 볼 것인지 한 번에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네, 1페이지에서 그 다음에 이거는 파워포인트에서 슬라이드 쇼 같이 현재 이 빅캔버스도 슬라이드 쇼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여기 이어서 보이는 것이 바로 단축키로 설정이 되어 있는 도구 툴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이제 마우스고요. 그리고 그리기 도구 2번 단축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색깔을 고를 수가 있고요. 굵기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우개고요. 그럼 파란색으로 한번 골라서 그리기 해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것입니다. 이게 펜이었고요. 다음은 텍스트입니다. 텍스트를 입력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텍스트를 그 즉시 바로 입력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파일 업로드인데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올릴 수도 있고요. 이 구글 드라이브와
드랍박스에 있는 것을 현재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이 캔버스 내에다가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주목해야 되는데요. 바로 이 빅캔버스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포스트잇입니다. 네, 포스트잇. 이 포스트잇을 그대로 드래그 앤 드랍을 하게 되면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포스트잇을 그 즉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포스트잇에다가 자신의 의견을 기록할 수 있겠죠. 더블 클릭을 해서 안녕하세요. 이건 포스트잇입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크기도 조정할 수 있고요. 위치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구 사용하는 것 같이 겹쳤다면 이거를 맨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이동할 수도 있어요. 다음에는 단축키 6번 도형입니다. 그래서 도형을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이어서 가지고 올 수 있고요. 화살표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형과 연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죠. 연결이 되면 네, 화살표가 이동한 대로 이렇게 따라서 이동하게 됩니다. 다음엔 스티커입니다. 학생들을 이 캔버스 화면을 공유를 한다고 했을 때 학생들끼리 예를 들어서 좋아요를 이렇게 스티커로 넣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학생들 간 서로 피드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제가 좋아하는 기능 중에 하나인 유튜브를 바로 검색해서 여기에다가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한 뒤에 검색한 것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 여기 안에 여기 창이 뜹니다. 그리고 여기 클릭을 하게 되면 미리 복귀가 바로 됩니다. 즉 이 안에서 유튜브 화면을 그 즉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유튜브도 되고요. 그리고 코멘트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코멘트를 넣는다고 하면 코멘트를 넣고요. 네, 토마토는 싹이 잘 났나요? 이런 식으로 하면 코멘트에 번호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번호를 누르게 되면 내가 쓴 코멘트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코멘트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과정은 어디 있죠? 네, 이렇게 하면 보세요. 1번 코멘트, 2번 코멘트가 있습니다. 즉 학생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얘들아 3번 코멘트 보고 이야기 좀 해줘 라고 하면 학생들이 3번을 클릭하고 그 코멘트를 보고 학생들끼리 서로 토의나 토론 활동을 진행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툴박스에는 이렇게 표를 넣을 수도 있고요. 간단하게 캔버스 안에 캔버스를 더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캔버스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캔버스 추가 캔버스를 연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하게 되면 새로운 캔버스를 또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캔버스가 연결이 됩니다. 자, 보이시죠? 여기 캔버스를 누르면 아까 새롭게 만든 캔버스로 추가적으로 이동이 되는 거죠. 네, 이걸 학생들과 공유할 때는 많이 사용할 것 같진 않고 개인적으로 자료 정리할 때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캔버스 내 색깔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번 쪽은 다른 색깔을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페이지 제목에다가 모둠별로 캔버스를 제공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1모둠 친구들은 여기에서 활동을 하고 2모둠 친구들은 여기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화면 오른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오른쪽에는 여기 안에서 채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둠원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겠죠. 어떤 자료를 넣어야 되는지, 자료 구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는 찬반 토론이나 피라미드 형식의 토론 형태도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채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나왔던 이 코멘트들이에요. 코멘트가 쭉 이렇게 이 창에 기록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까지 나왔던 활동 기록들이 모두 여기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혼자서 지금까지 제가 막 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공유하기입니다. 공유하기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여기에서 링크로 공유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에게 링크로 보낼 수가 있겠죠. 또는 학생이 아니라 주변 뭐 동료들에게도 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편집 가능인지 아니면 코멘트와 채팅만 할 수 있게 할 것인지 아니면 읽기만 할 것인지를 선택해서 하는데, 다른 사람들, 즉 외부의 사람들이 함께 협업을 하려면 편집 가능으로 하고 보내야겠죠. 이렇게 해서 링크를 복사한 후에 다른 곳에 붙여넣기 해서 보내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링크가 바로 연결이 되죠. 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네, 현재 이것은 캔버스를 공유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네, 여기 홈화면으로 다시 나가서 이 프로젝트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 3개짜리 여기에 눌러보면 멤버 관리 부분에서 마찬가지로 링크로 공유하기 해서 링크를 복사를 하게 되면 이 안에 있는, 이 프로젝트 안에 있는 추가적인 캔버스들이 있다면 그 캔버스들을 모두 한꺼번에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빅캔버스의 기본적인 기능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프로젝트를 어떻게 추가하고 캔버스를 어떻게 생성하는지, 그리고 캔버스 내에 단축키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를 하는지 등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한번 빅캔버스를 우리가 수업에 활용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제가 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실제 수업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 활용 예시와 어떻게 템플릿을 만들었는지 등을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